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물가 지표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던 지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상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상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우려할 최악의 국면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전히 물가가 엄청 높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있었던 3대 지수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드리면 어저께랑 제가 봤을 땐 판박입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각각 33번째 그리고 46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틀째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히려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고요. 유가가 좀 반등했다는 거, 그러니까 $70 선에 또 바짝 다가섰고요. 금 가격도 모처럼 또 오늘 $30 정도 올라가면서 $1,700 중반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섹터 11개 중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만 약간 좀 뒤로 갔고요.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에너지 등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연초 이후 지금 S&P 500은 무려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2.2%가 올라갔고요. 다우도 17.4%, 그리고 나스닥 전체를 다루는 것이 16.3%, 그리고 많은 분들 QQQ로 이제 주식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흔히 해서 나스닥에 100개만 모아놓은 것이 대표 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들어간 게 있는데요. 18.4%가 올라갔고요. 흔히 중소형주로 대변되는 러셀 2000이 오늘까지 15.6%가 올라갔네요.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오늘 나왔더라면 그러면은 연준이 좀 이른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안 올랐다라는 하는 부분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매달 발표되는데요. 이제 7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를 다루는 소비자 물가 전체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전망은 5.3이었으니까 전망치보다 조금 높았고요. 전월 대비가 이제 지난달에는 0.9%라니까 급등했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0.5%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코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빠지면 됩니다. 먹고 사는 이제 식료품이 빠지고요. 휘발유가 빠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빼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주시장에서 나름 좋아하는 분들은 야, 이거다. 이거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4.3%가 증가했습니다. 전망을 그대로 맞췄고요. 지난달에는 4.5%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위에 오른쪽 보면 약간 꺾인 걸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가 되겠는데요. 전망은 0.4%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춤했습니다. 0.3이고요. 참고로 지난달에는 무려 0.9%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많이 변동성이 있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비상식적 일이 계속 벌어졌을 때마다 뉴스나 여러분들 저도 전해드렸던 것이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지난달에 보면 전달보다 1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지만 차가 없는 건 어떡합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차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예를 들어서 캠핑카를 타고 가야 되는데 캠핑카나 렌트카가 없으니까 사는 겁니다. 중고차라도 사는데 10%가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는 그 중고차 상승률이 0.2% 훅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한정 이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가의 시각 한 두 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진정된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재개했다는 일시적이라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몇 번 강조한 거죠. 일시적이다. 또 상대적으로 이제 건드락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린서플 글로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연준의 시각이 확인됐을 거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장밋빛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5.4나 5.3이나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1이 내려갔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좀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생길 것이고 테이퍼링도 결국 일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너무 흥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조금 오늘 주춤거렸습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1.34 정도로 내렸고요. 유가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유가가 오늘 좀 반등한 것이 또 하나의 에너지의 상승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발표된 이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워낙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뭐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네네. 잠깐 지나가는 정도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뭐 달라스 연준 총재는 테이퍼링 10월에 돌입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우리가 너무 또 안도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PI 정리해봤고요. 오늘 장 주요 종목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일에 이어서 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보더라도 어제랑 판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률이 줄어드는 건 있겠는데요. 캐터필러가 오늘도 3.5%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1.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이 지금 상원에서 합의돼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엮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3조 5조 달러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게 약간 우리에서 보면 약간 또 우리에서 익숙한 건 아닌데 이게 기존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3조 5천억 달러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거는 영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거? 휴먼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프라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휴먼이 무슨 사람의 인프라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적인 혜택, 이래서 의료적인 지원을 더해주고 어려운 분들도 지워주고 이래서 다 교육에 대한 지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휴먼 인프라가 3조 5천억 달러를 민주당에서 강하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화당 상원에서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이틀째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그냥 참고석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캐터필러가 3.5% 올라갔습니다. 유나이티드 렌터 아시죠? 중장비 대여업이요. 전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의 관심주로 얘기했던 것인데요. 이게 어제도 9%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또다시 오늘 주가가 5%가 또 올라갔습니다. 뉴코는 앞서도 설명이 나왔는데 이제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이자 연초부터 리오프닝 스타트할 때 보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진 크레이머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공유해드렸던 뉴스 이 시간에 정해드렸던 건데요. 그게 어제도 뭐 8, 9% 올라가고 오늘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연일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는 기업들이 되게 그런 걸 총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홈디포거든요. 홈디포도 오늘 주가가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앞선 코너에도 바로 나왔지만 가장 쉬운 것은 이런 인프라 관련 주식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ETF라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 보고 있거든요. 페이브입니다. 페이브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이런 것들이 조금 움찔움찔하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에 반대 있는 것이 성장 섹터거든요. 애플도 오늘은 이제 플러스 났지만 0.18%, 마이크로소프트도 0.18% 반등에 불과했고요. 알파벳은 오늘도 사상치 효과를 갖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인프라 투자 방안 그리고 뭐 다양한 지표들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방향성을 나타낸 주요 종목들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한편 이 인프라 투자가 뭐 이번에 도로나 다리 그리고 수도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준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도 통신망 그리고 IT, 인터넷 관련된 어떤 개편도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업계로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과서적으로 항구를 새로 하고 도로를 새로 깔고
그리고 공항 같은 거 설비를 확장하고 미국은 워낙 이제 철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철도를 보강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죠. 그렇지만 그 밖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지금 인터넷이 느리다 얘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망도 들어가고 이렇게 확대하다니까 요즘 랜섬웨어나 이런 거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몇 가지의 그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와 관련된 ETF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도 고속통신망입니다. 이걸 아주 자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5G는 그렇지만 LTE가 안 터지는 데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5G가 뭡니까? 3G도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워낙 이제 산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영화에 보면 갖고 인터넷이 안 떠서 핸드폰이 안 된다는 맞아요. 얘기를 보시는 거가 우리나라 보면 뜨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5G가 대표적인 ETF입니다. ETF도 이름도 아주 쉽습니다. 5G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전기차나 다양한 지원이 어제도 소개해드렸고 오늘도 앞선 코너였던 차지 포인트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전기차는 그냥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름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 10종목에 포함됐다고 소개해드렸던 건데 드라이브라는 게 있겠고요. 사이버 보안은 진짜 이거로 사이버 보안의 개별 기업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거의 없고 저 자신도 몇 개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ETF라는 게 이름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잊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핵입니다. 핵 이름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뭐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든지 드라이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또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투자 대응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장 기타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인베이스가 실적을 발표해 줬네요.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나름 깜짝 실적은 냈습니다. 3.2% 정도 반등했고요. 버진 갤럭시는 이제 갖고 계신 분은 많지만 오히려 속상하죠. 오히려 지난번에 우주항 한번 여행 갔다 온다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모간 스탠레이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오히려 의견을 내렸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노턴 라이플록이 이제 예전 노턴 바이러스의 그 회사거든요. 이게 유럽 기반 엔티바이러스 기업을 또 하나 인수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9%까지 급등했습니다. 작년에도 좋지 않았는데요. 워낙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여행의 수요가 적어지니까 새로 옷을 살 사람이 적은 겁니다. 캐나다 고스 12.9%가 떨어진 반면에 웬디스는 깜짝 실적으로 오늘 3.7%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내일은 이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결산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은 저희 월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